인생에서 복이 없는 사람, 다시 말해 좋은 기회도 놓치고 좋은 사람도 곁에 남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행동 패턴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알아보고 적절한 거리를 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착한 것과 바보가 되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둘째, 혹시라도 여러분 자신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깨닫고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늦은 때란 없습니다. 각성하는 순간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말은 조금 다릅니다. 문제는 상대방이나 운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행동과 습관 속에 그 원인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다면 여러분은 자신이 왜 늘 상처받는지, 왜 사람과의 관계가 쉽게 무너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람 복을 끌어당길 수 있는지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람을 끌어당기지 못하는 사람들의 4가지 행동 패턴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각 행동이 왜 인연을 멀리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그것을 바꾸면 어떻게 삶과 관계가 달라지는지 현실적이지만 단호하게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해주세요. 지금부터 우리는 당신의 사람 복을 결정짓는 행동 4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며 스스로를 지키고 진짜 좋은 인연을 끌어당기는 방법을 찾아갈 겁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복 없는 사람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복 없는 사람이란 태어날 때부터 운명이 정해진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운명론자가 아닙니다. 사람의 인생은 선택과 행동의 결과입니다. 복 없는 사람이란 스스로 복을 멀리 쫓아내는 사람입니다. 좋은 기회가 와도 알아보지 못하고 좋은 사람이 다가와도 밀어내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의 가치를 깎아내리며 사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주변의 사람이 하나둘 떠나갑니다. 처음엔 도와주려던 사람들도 지쳐서 돌아섭니다. 그리고 결국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을까라고 한탄하지만 정작 자신의 행동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들의 불행이 전부 타고난 환경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환경에서도 어떤 사람은 일어서고 어떤 사람은 계속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태도와 행동에서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알고 책임질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배울 줄 압니다. 반대로 복 없는 사람은 불평하고 회피하고 빼앗고 거부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4가지 행동은 제가 수백 건의 상담을 통해 확인한 가장 파괴적인 패턴들입니다. 이 행동들이 반복되면 그 사람의 인생에서 복은 점점 멀어집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행동부터 살펴볼까요? 첫 번째 행동은 바로 끊임없는 불평과 피해의식입니다. 복 없는 사람의 입에서는 날씨가 더우면 덥다고, 추우면 춥다고 불평합니다. 월급을 받으면 이것밖에 안 되라고 하고, 누가 선물을 주면 왜 이걸 줬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더 큰 문제는 모든 불행을 남 탓으로 돌린다는 겁니다. 내가 승진 못한 건 상사가 나를 싫어해서야. 내가 사업 실패한 건 파트너가 배신해서야. 내가 인간관계가 안 좋은 건 사람들이 날 이해 못해서야.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영원한 피해자로 포지셔닝합니다. 세상이 자기에게만 불공평하다고 믿죠. 그리고 그 믿음은 스스로 증명하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봐, 내가 그랬잖아. 세상은 원래 불공평해라며 자신의 세계관을 강화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40대 여성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직장에서 10년 넘게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승진은 항상 다른 사람들 차지였죠. 그분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성실하게 일하는데 왜 아첨하는 사람들만 올라가지? 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분은 일은 하지만
성장하려는 노력은 없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는 힘들다며 거절하고 교육 기회는 시간 없다며 회피했습니다. 대신 점심시간마다 동료들에게 회사와 상사 불평을 늘어놓았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 주변에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처음엔 공감해주던 동료들도 하나둘 거리를 두었습니다. 부정적 에너지에 지쳐버린 거죠. 그리고 그분은 더 외로워졌고 더 불평했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불평은 전염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문제를 키웁니다. 피해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피해자로 규정하는 순간 그 사람은 주도권을 잃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환경이 이런데라는 생각은 사실 자기 변명입니다. 변화할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적절한 거리를 두세요. 공감은 해줄 수 있지만 끝없는 불평의 쓰레기통이 되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에너지도 소중합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 자신이 불평을 자주 한다면 지금 당장 의식적으로 멈추세요. 입에서 불평이 나오려고 할 때 대신 감사할 거리를 하나 찾아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거짓말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뇌가 긍정적인 것을 찾도록 훈련됩니다. 피해의식도 버리세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나는 이제 뭘 할 수 있지? 라고 물으세요. 주도권을 되찾는 순간 복은 다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행동은 극단적인 신뢰 패턴입니다. 복 없는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중심을 잡지 못합니다. 마치 시소처럼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흔들립니다. 누군가를 너무 쉽게 믿거나 반대로 모든 사람을 의심하는 거죠. 먼저 너무 쉽게 믿는 사람을 봅시다. 이런 사람들은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자신의 모든 걸 털어놓습니다. 5분 대화했을 뿐인데 집 주소, 가족 이야기, 통장 잔고까지 말해버립니다. 누가 친절하게 굴면 이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이야 라고 단정하고 그 사람 말을 무조건 믿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30대 남성분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과 몇 번 대화를 나눴습니다. 상대가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투자하면 몇 배로 돌려줄 수 있다고 했죠. 그분은 의심 없이 몇 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당연히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진지하게 말하는데 의심할 이유가 없었어요. 하지만 진지함이 진실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착한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쉽게 믿는 사람을 타깃으로 삼는 거죠. 너무 쉽게 믿는 사람의 문제는 경계심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든 다 좋은 사람일 거라는 순진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도 당하고, 이용도 당하고, 배신도 당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라며 충격받습니다. 반대로 너무 쉽게 의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누가 친절하게 대하면 뭔가 속셈이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선물을 받으면 이걸 왜 주지? 나한테 뭘 원하는 거야? 라고 의심합니다. 모든 관계를 경계의 눈으로 봅니다. 제가 만난 40대 여성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직장 동료들과 전혀 친해지지 못했습니다. 누가 점심을 같이 먹자고 하면 무슨 꿍꿍이가 있나라고 의심했고, 누가 업무를 도와주려 하면 내 자리를 빼앗으려는 거 아냐? 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상사가 칭찬을 하면 뭔가 힘든 일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겠지라고 해석했습니다. 동료가 요즘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 라고 물으면 내 약점을 잡으려고 물어보는 거겠지라고 받아쳤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도 그분과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다가갔던 사람들도 지쳐서 떠났습니다. 그분은 혼자 남았고, 역시 사람들은 다 믿을 수 없어라며
자신의 믿음을 더 강화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두 극단은 사실 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바로 분별력의 부재입니다. 너무 쉽게 믿는 사람도, 너무 쉽게 의심하는 사람도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한 사람은 모든 걸 믿고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안 믿습니다. 둘 다 선택적으로 지혜롭게 믿는 능력이 없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신뢰를 단계적으로 쌓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모든 걸 열어 보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벽을 쌓지도 않습니다. 조금씩 관찰하고 시험하고 확인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마음을 엽니다. 또한 복 있는 사람은 예외를 인정합니다. 한 사람이 배신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친절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다 좋은 사람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각 사람을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너무 쉽게 믿는 사람이 있다면 조심스럽게 경고해 주세요. 착한 건 좋지만 순진한 건 위험합니다. 그 사람이 다치기 전에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반대로 모든 걸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적당히 거리를 두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진심을 보여도 그 사람은 믿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건 여러분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 자신이 극단으로 치우쳐 있다면 중심을 찾으세요. 너무 쉽게 믿는다면 의식적으로 경계심을 키우세요. 이 사람이 정말 진심일까? 확인해 볼 방법은 뭐지?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돈이나 중요한 정보를 주기 전에 상대를 관찰할 시간을 가지세요. 너무 쉽게 의심한다면 의식적으로 마음을 열어보세요. 이 사람이 정말 나쁜 의도가 있을까? 아니면 내 피해의식일까? 작은 친절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세요. 선물을 받으면 고마워요라고 말하고 의심은 나중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세상은 완전히 선하지도 완전히 악하지도 않습니다. 그 중간 어딘가에 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보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행동은 성급한 판단과 단정입니다. 복 없는 사람은 사람을 한 번 보고 판단합니다. 한 번의 행동으로 그 사람의 전부를 안다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쟤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저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 거야. 이런 말들 들어보셨죠? 이게 바로 성급한 판단입니다. 누군가의 한순간을 보고 그 사람의 영혼을 단정 짓는 겁니다. 제가 컨설팅했던 한 팀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팀장이 신입사원을 평가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친구는 첫날 지각했어요. 책임감이 없는 거죠. 앞으로도 문제가 많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그 신입사원은 첫날 교통사고를 목격해서 경찰 조사에 협조하느라 지각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팀장은 사정을 묻지도 않고 책임감 없는 사람이라고 낙인 찍었습니다. 그 이후로 팀장은 그 신입사원을 편견의 눈으로 봤습니다. 잘해도 이번엔 우연히 잘한 거야 라고 했고, 실수하면 봐. 내가 그랬잖아 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 신입사원은 6개월 만에 퇴사했습니다. 성급한 판단이 무서운 이유는 그것이 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판단하는 사람 곁에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특히 부당하게 판단하는 사람은 더더욱 피하죠.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나쁜 날이 있을 수 있고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단하는 사람은 이런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확증 편향입니다. 한번 누군가를 특정 방식으로 판단하면 그 판단을 강화하는 증거만 보게 됩니다. 반대 증거는 무시하거나 왜곡하죠. 예를 들어 누군가를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판단했다면 그 사람이 남을 도와줘도 뭔가 계산이 있어서 그러는 거겠지라고 해석합니다. 반대로 작은 실수라도 하면 역시 이기적이야라며 자신의 판단을 확인합니다.
제가 만난 50대 남성분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자녀들을 엄격하게 판단했습니다. 첫째는 게으른 아이, 둘째는 말을 안 듣는 아이라고 낙인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에 따라 대했죠. 첫째가 늦게까지 공부하면 거칠해하는 거야 라고 했고, 둘째가 의견을 내면 또 반항하네라고 했습니다. 결국 자녀들은 아버지와 대화를 끊었습니다. 그분은 애들이 왜 나한테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 입장에서는 명확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아요. 이미 정해진 틀에 우리를 끼워 맞추려고만 하죠. 성급한 판단은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단정하면 변화할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는 겁니다. 나는 수학을 못해. 나는 사교적이지 않아. 나는 운동신경이 없어. 이런 판단들이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죽이는지 아십니까? 한 번의 실패나 한 시기의 모습을 자신의 본질이라고 단정하면 성장은 멈춥니다. 복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판단보다 관찰을 선택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이런 모습이구나. 하지만 더 지켜봐야겠어. 그들은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걸 압니다. 오늘의 모습이 내일의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이해합니다. 또한 그들은 맥락을 봅니다. 누군가 화를 냈을 때 저 사람은 성질 급한 사람이야 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무슨 일이 있었나? 왜 저렇게 반응했을까? 라고 궁금해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판단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 사람은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는 편이라면 오늘부터 멈추세요. 판단이 입 밖으로 나오려 할 때 대신 질문을 하세요.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단정하려 할 때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내가 모르는 사정이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겸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전부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건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판단은 줄어들고 이해가 깊어집니다. 사람은 고정된 존재가 아닙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계속 변합니다. 어제의 그 사람과 오늘의 그 사람은 다를 수 있습니다. 판단을 내려놓고 가능성을 바라보세요. 네 번째이자 마지막 행동은 이기심과 짠돌이 근성입니다. 복 없는 사람은 자신만 생각합니다. 관계를 주고받기가 아니라 얼마나 뺄 수 있나의 관점에서 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분명합니다. 밥을 사면 절대 안 삽니다. 항상 받기만 하죠. 도움을 요청할 땐 당당하지만 남이 도움을 요청하면 나 바빠라고 합니다. 작은 이득에 집착하지만 큰 관계는 놓칩니다. 더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남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 누가 도와주면 고마워 한마디도 없이 원래 그래야지라는 태도를 보입니다. 심지어 더 많은 걸 요구하기도 합니다. 제가 만난 20대 후반 여성분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항상 친구들에게 나 요즘 힘들어라며 연락했습니다. 친구들은 착했습니다. 만나서 밥도 사주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위로도 해줬죠. 하지만 그분은 친구가 힘들 땐 연락을 안 받았습니다. 나 지금 정신없어라며 피했죠. 생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구들이 자신 생일엔 선물을 줬지만 자신은 친구 생일에 축하 문자조차 안 보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친구들은 하나둘 떠났습니다. 처음엔 이해하고 베풀었지만 일방적인 관계는 오래 갈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혼자 남았고 친구들이 다 차갑더라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건 친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분 자신이었죠. 인간관계는 계좌와 같습니다. 입금과 출금이 있어야 합니다. 계속 출금만 하면 결국 잔고는 바닥납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왜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지? 라고 한탄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베푸는 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투자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이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눈앞의 작은 이득에 집착하다가 큰 기회를 놓칩니다.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은 베풉니다. 아낌없이 줍니다. 지식도, 시간도, 돈도 나눕니다. 그리고 그렇게 베푼 것들이 언젠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이 도와줬던 사람이 나중에 중요한 기회를 소개해주기도 하고, 위기 때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압니다. 주는 자가 받는다는 것을. 이건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관찰되는 현상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조직에서 가장 성공하는 사람은 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물론 무조건 주기만 하는 바보는 이용당합니다. 하지만 전략적으로 진심으로 베푸는 사람은 결국 가장 많은 걸 얻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진심입니다. 계산해서 베푸는 건 베푸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누가 진짜 도우려는 건지, 누가 나중에 받으려고 주는 건지. 진짜 베품은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넌 이만큼 돌려줘야 해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줍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렇게 주다 보면 어디선가 받게 됩니다. 제가 만난 한 50대 사업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젊었을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가진 작은 것이라도 나눴습니다. 후배가 힘들면 저녁을 사주고, 누가 조언을 구하면 시간을 내서 만나주고, 자신이 아는 정보는 아낌없이 공유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도 힘든데 왜 그렇게 베풀어요? 그분은 대답했습니다. 나한테 남는 게 있는데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면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분은 이제 성공한 사업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 주변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분이 도왔던 사람들이 이제 그분을 돕고 있었습니다. 정보를 주고, 기회를 연결해주고, 위기 때 힘이 되어줬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제가 성공한 건 제 능력 때문만이 아닙니다. 제 주변 사람들 덕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제 곁에 있는 이유는 제가 먼저 베풀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받기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적절히 선을 그으세요. 베풀되 이용당하지는 마세요. 일방적인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받기만 하고 있다면 오늘부터 작게라도 베풀기 시작하세요. 커피 한 잔, 칭찬 한마디, 진심 어린 감사 표현.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기억하세요. 움켜쥔 주먹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손을 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 없는 사람에게서 보이는 행동을 살펴봤습니다. 끊임없이 불평하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사람을 너무 쉽게 믿거나 너무 쉽게 의심한다. 타인을 쉽게 판단하고 단정짓는다. 베풀지 않고 받기만 하려 한다. 혹시 이 중에 여러분이나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해당하는 게 있었나요? 만약 있었다면 절망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꾸는 것입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변하는 걸 봤습니다. 불평만 하던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으로, 의심만 하던 사람이 지혜롭게 신뢰하는 사람으로, 판단만 하던 사람이 이해하는 사람으로, 받기만 하던 사람이 베푸는 사람으로 변하는 걸 목격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각성과 실천이었습니다. 먼저 각성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정직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나한테 이런 모습이 있구나를 인정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부끄럽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 없이는 변화도 없습니다. 그 다음은 실천입니다. 아는 것과 하는 것은 다릅니다. 매일 작은 실천을 해야 합니다. 불평을 멈추고 싶다면 매일 감사일기를 쓰세요. 3가지만 적으면 됩니다. 오늘 감사한 것 3가지. 처음엔 억지로 짜내야 할 겁니다. 하지만 한 달만 계속하면 뇌가 바뀝니다.
감사할 거리를 찾는 뇌로 변합니다. 극단적인 신뢰 패턴을 바꾸고 싶다면 중간 지점을 연습하세요. 너무 쉽게 믿는다면 확인해 보자를 습관화하세요. 너무 쉽게 의심한다면 한번 믿어보자를 시도하세요. 작은 것부터요. 한 번에 완벽하게 바뀔 순 없습니다. 성급한 판단을 멈추고 싶다면 질문을 하세요. 왜 그랬을까? 나라면 어땠을까? 내가 모르는 사정이 있을까? 이 판단 대신 호기심을 선택하세요. 그러다 보면 사람을 보는 눈이 깊어집니다. 베풀고 싶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요. 동료에게 커피 한 잔 사주기, 후배에게 조언해주기,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리기.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작은 베품이 모여 큰 복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인내입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여러분은 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렇게 30년을 살았는데 정말 바뀔 수 있을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30년을 그렇게 사셨다면 앞으로 30년은 다르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부터 시작하면 내일은 어제와 다를 겁니다. 1년 후 그분을 다시 만났을 때 그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표정도 말투도 에너지도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그분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변하니까 복이 오는 게 아니라 변하는 것 자체가 복이더라고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고통을 주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유를 주고 싶었습니다. 자신을 돌아볼 기회, 관계를 정리할 용기, 변화를 시작할 동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복은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의 태도로, 행동으로, 선택으로 만드는 겁니다. 좋은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남아있게 하고 싶다면 여러분이 먼저 좋은 사람이 되세요. 좋은 기회가 오기를 바란다면 여러분이 먼저 준비된 사람이 되세요.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여러분이 먼저 감사하는 사람이 되세요. 세상은 거울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웃으면 세상도 웃고 여러분이 찡그리면 세상도 찡그립니다. 여러분이 베풀면 세상도 베풀고 여러분이 움켜주면 세상도 움켜줍니다.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의 차이는 타고난 운이 아닙니다. 선택의 차이입니다. 매 순간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을 만듭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거울을 보듯 자신을 정직하게 마주하고 바꿔야 할 것은 바꾸고 지켜야 할 것은 지키는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좋은 관계를 누릴 자격이 있고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그 자격에 걸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모두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하고 이해하고 책임지고 베푸는 사람으로요.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여러분이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당신의 공감 한 줄 댓글은 제가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별책룸이었습니다.